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1912년 4월 15일 새벽,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의 차가운 심연 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돈은 생존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했던 인물들 중 일부는 그들의 막대한 재산과 함께 배와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의 부와 영향력은 물리학의 법칙과 인간의 실수, 그리고 진보가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었던 시대의 오만함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움직이고 정부를 형성하며 거대 제국에 자금을 댈 수 있는 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했던 몇 시간 동안 중요했던 것은 금도, 주식도, 부동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명보트의 작은 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되어 우리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빙산,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던 배,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 하지만 이야기를 단순한 해상사고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금융적인 차원입니다. 그 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도, 철강, 은행, 국제무역을 지배하던 거대 자본의 관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개인적인 손실을 넘어 한 왕조의 붕괴이자 부의 갑작스러운 이전이었으며 돈과 권력이 긴밀하게 얽혀있던 영국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존 제이콥 에스터 4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47살이었던 에스터는 살아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동산, 호텔, 그리고 미국의 전설적인 에스터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재산은 1912년 당시 8,7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 전체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는 도서관과 호텔, 웅장한 저택들을 지었습니다. 항해 몇 달 전, 그는 자신보다 30살 가까이 어린 사격의 명사 메들린 포스와 결혼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타이타닉은 그들의 신혼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에스터는 힘으로 구명보트에 오르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유한 남자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그가 아내를 보트에 태운 뒤 체념한 듯 뒤로 물러섰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함께 탈 수 있는지 물었지만 선원은 거절했습니다. 부, 권력, 지위, 그 어떤 것도 그 순간에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바다가 그를 삼키기 직전 갑판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재산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미국 최대 자산 중 하나의 갑작스러운 소유권 이전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은 구겐하임 광산 재벌의 상속자 벤저민 구겐하임입니다. 그는 방탕한 플레이보이로 그의 연인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구겐하임은 처음에는 상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침몰이 현실이 되자 그는 전설로 남을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가장 좋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네. 신사답게 가라앉을 준비가 되었지. 그의 연인은 구명보트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목숨을 대가로 하더라도 품위와 명예가 한 남자의 유산을 정의한다는 구시대 엘리트들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맞이하던 옛 선비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합니다.
남은 것은 구겐하임 가문 제국의 변화, 친척들에 의한 경영권 강화, 그리고 산업 권력 위에 세워진 왕조조차 단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다는 뼈아픈 인식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인물은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의 공동 소유주인 이시도어 스트라우스였습니다. 스트라우스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전직 하원의원이자 자선가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아이다는 구명보트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다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어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그들은 타이타닉호의 갑판 위에서 나란히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스트라우스의 재산은 살아남아 후손에게 전해졌지만 그 상징성은 매우 깊었습니다. 미국 유통업의 거물이 경쟁도 금융적 실수도 아닌 밤바다의 얼음덩어리 하나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어떤 대차대조표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부는 우리를 세상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결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희생자 명단은 계속 이어집니다. 필라델피아 교통재벌의 상속자 조지 와이드너와 그의 아들이자 희귀도서 수집가였던 해리 와이드너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미국 명문가 중 하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재산의 향방을 바꾸었으며 비극 속에서 하버드 대학의 와이드너 도서관이라는 위대한 기념물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스터, 구겐하임, 스트라우스, 와이드너와 같은 인물들의 죽음은 단순한 특권층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속, 인맥, 그리고 산업자본으로 움직이던 금융 시스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경제적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1912년은 거대한 격변의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안정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무역을 지배했고 미국은 산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으며 부유한 엘리트들은 호화로운 거품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1960년대와 70년대 하면 된다는 구호 아래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우리의 고도 성장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등장한 재벌 가문들이 막강한 부와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시절처럼 당시 서구 사회는 끝없는 진보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 자체도 이러한 시대정신의 기념비였습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홍보되었고 1등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궁전이었습니다. 가장 호화로운 객실의 티켓 가격은 오늘날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거부들에게 타이타닉 탑승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지위와 부, 그리고 자본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빙산이 선체를 찢었을 때 특권으로 가득했던 금융 시스템은 차가운 수학 공식 앞에서 붕괴했습니다. 구명보트는 승객의 절반 정도만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영향력도 이 방정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았을 때 물속으로 사라진 것은 시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융 제국의 안정성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터 4세와 같은 인물들의 죽음은 상속의 급격한 변화, 자본의 갑작스러운 이동, 그리고 새로운 자선기관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상속법은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고 미망인과 자녀, 신탁재단이 상상할 수 없는 부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타이타닉은 생명의 끝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재산 일부의 강제적인 재분배였습니다. 에스터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재산은 너무나 방대하여 신문들조차 그 실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의 유복자 존 제이콥 에스터 6세는 태어나자마자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상속은 에스터 가문을 분열시켰습니다. 한 명의 가장이 쥐고 있던 분은 분할되고 신탁에 의해 재편되었으며 법적 다툼에 휩싸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왕조는 결국 계승 분쟁, 대중의 스캔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모든 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 앞에 취약해졌습니다. 와이드너 가문의 손실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문의 여주인이었던 엘리너 와이드너는 남편과 아들을 기리기 위해 하버드 대학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의 연구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는 와이드너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금융적 비극에서 문화적 기념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재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고 재편되며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종종 그 돈을 벌거나 물려받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넘어 타이타닉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부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권은 물리적 현실 앞에서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등실 승객의 생존율은 3등실 승객보다 높았습니다. 돈이 구명보트에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자들 사이에서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배에서 가장 부유했던 남자는 가장 가난한 이민자와 함께 익사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확실성이 아닌 확률을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금융 시스템의 진실입니다. 이점을 줄 수는 있지만 위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타이타닉은 1912년에 항해했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금융세계의 취약성을 그대로 비춥니다. 시장이 종종 무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고 홍보되었습니다. 2008년 투자자들은 주택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2021년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비트코인이 절대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공황 이전 경제학자들은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매번 사회는 시스템이 위험을 초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현실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빙산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타이타닉은 또 다른 시대를 초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부의 집중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억만장자들은 지하 벙커를 짓고 개인 섬에 투자하며 화성으로의 탈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신이 의존하는 시스템이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력망이 붕괴하거나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거나 금융시장이 마비되면 부자들은 시간을 더 벌 수는 있겠지만 면역력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에스터의 수조원이 그에게 구명보트 한 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현대의 부 역시 시스템 붕괴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돈이 재앙을 막을 수는 없지만 누가 먼저 고통받고 누가 덜 고통받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 3등실 승객들은 문 뒤에 갇혔고 좁은 계단을 통해 이동했으며 낮은 생존 확률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날 금융 불평등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팬데믹, 기후 재난과 같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물에 빠지는 것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도 결국엔 쓰러질지 모르지만 약자들이 희생된 후의 일입니다. 경제사는 여러 면에서 누가 구명보트를 얻고 누가 얻지 못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이타닉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부가 결코 우리를 위험에 눈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자신감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금융 시스템, 주식시장, 부동산 부문, 심지어 거대 제국까지도 모두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은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어떤 왕조도 갑작스러운 이전, 법적 다툼 또는 쇠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은 지위보다 준비성에 더 많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항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빨리 행동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교훈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금융교육은 단지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이해하고 과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진정한 부를 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타이타닉은 금융 시스템이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강력하지만 한계가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 속에서 가라앉는 동안 우리는 명확한 눈으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사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회복력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타이타닉은 하나의 배, 하룻밤, 하나의 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경제 거품, 모든 세계적 위기, 모든 과신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튤립 파동이었고 1929년의 대공황이었으며 2008년의 금융 붕괴였고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충격들입니다. 모든 경우에 부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시스템은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역사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경고 신호를 보았습니다. 타이타닉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유산입니다. 죽은 부자들은 돈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는 이전되고 재편되고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의 진실입니다. 돈은 영구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전에 잠시 들고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메아리 친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타이타닉의 메아리는 누군가가 금융 시스템이 파괴될 수 없다고 선언할 때마다 울려 퍼집니다. 부가 소수의 손에 너무 많이 집중될 때마다 울려 퍼집니다. 사회가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을 때마다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그 메아리는 똑같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역사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